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맞는다고 해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기준 지금 2달 동안 떠들고 있는, 거의 한 달 동안 떠들고 있는 그 내용들을 글을 읽으면서 녹여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시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었겠죠. 떠올리는 것들 좀 봅시다. 자, 오늘 이 글에 여러분들 좀 갖고 가야 되는 전형성은 뭐냐면 이 혼사 장의 모티프, 요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의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제 뭐가 등장을 해요? 남녀 간의 사랑이야 등장한단 말이에요.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이 이제 등장을 하면 애들이 사랑에 빠져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서로 사랑에 빠진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이야 이제 자유연애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뭐가 예의였어요? 엄마와 아빠의 허락을 받는 게 첫 번째 예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를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보다 가문과 가문의 고민을 하는 게 훨씬 더 컸었던 시대에 실제로 연애해가지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제 발라당까지 그런 남자 여자가 됐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된다고, 이게 성립이 된다고 치더라도 이 혼사는 되게 장애를 많이 받게 됩니다. 가장 많이 장애를 받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그 부모님의 반대. 그러잖아요. 항상 그 부모를 이기는 자식은 없다고 하죠. 그래서 맨날 뭐가 걸려요? 상사병이 걸려요. 애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의 반대는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전형적인 반대가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반대가 집안과의 차이가 너무 심해요. 여자가 되게 큰 부자나 높은 벼슬을 갖고 있거나 남자가 그런 경우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이 상사병, 죽을 위기에 처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지. 결혼을 시킨단 말이에요. 간신히 결혼을 해. 근데 그 결혼을 해가지고 그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뭐가 나올까? 항상 전쟁이나 항상 도전 혹은 간신 새끼들이 등장을 해가지고요. 얘네들 찢어놓습니다. 항상 찢어놔요. 그럼 얘네들이 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남주인공이나 여주인공이나 죽으면 말이 안 됐잖아요. 물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죽으면 귀신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다시 만나기 위한 뭐가 필요해?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뭐야? 그 이후 이별 이후에 다시 만남을 위한 뭐가 필요해? 소재가 필요해. 그 소재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도구로서 정말 많이 사용이 되죠.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어요? 필이 불어가지고 누구랑 만나게 돼요? 필이 불어가지고 중국 사신이랑 만나게 되죠. 맨날 뭐야? 필이. 네,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 이제 목걸이, 거울. 맨날 이제 헤어지면서 뭐예요? 이렇게 쪼개잖아요. 두 개 맞추면 너로구나.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 서로 만났을 때 서로 이제 얼굴을 못 보거나 항상 벽을 이제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편지 같은 것들을 써요. 편지 같은 걸 쓰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연애 편지를 어떻게 썼냐면 시를 씁니다. 그 당시에 시를 쓴다라는 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내가 그 정도 학식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시를 못 써가지고 이제 글을 못 전달한다? 이 남자 좀 가망이 없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다 과거급제하려면 글을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시를 통해서 서로의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연애 시절에 주고받았던 시들은 누구밖에 몰라요. 남자와 여자 2명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2명을 만나기 위한 그 수단, 혹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뭐 갑자기 이제 선물을 받아, 혹은 이제 막 치마가 이렇게 있으면 치마나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림에 좋은 그림이 있으면 여기다 뭘 적는 풍습이 있었어? 아주 좋은 그 글귀를 적는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글귀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자가 그걸 보고 이거 나의 서방님이 썼던 글인데 라고 하면서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라고 하면서 만나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런 전형성을 보이는 작품인데 얘는 이제 떨어져서 여기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전형성을 갖고 한번 작품을 한번 가보면, 자, 앞부분의 줄거리. 김진사의 딸 채봉은 선비필성과 정원하나 우여곡절 끝에 스스로 기녀가 되어 송이로 이름을 바꿉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맨날 봐셔야죠. 김진사의 딸 채봉이. 항상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여기도 챙겨가셔야 되고요. 우리 김채봉 씨는 선비필성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우여곡절 끝에 얘가 뭐가 돼요? 수많은 것들이 생겼겠지만 이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송이로 바뀌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송이의 서화를 눈여겨본 여기 글, 꽃 실제로 이제 양반가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뛰어났겠죠. 그런 것들 눈여겨본 감사는 벼슬 이름입니다. 좀 많이 나오는 벼슬이니까 조금 알려드리면 이게 그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 암행어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맨날 이 탐관오리가 등장을 하겠죠. 그럼 그 탐관오리를 합법적으로 조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감사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거기를 이제 털어야 되니까 감사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송이를 데려와 관아에 살게 합니다. 이 구조도 너무 당연한 구조거든요.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돼요. 기생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돈 벌기 위해서요. 돈을 버는 이유는 뭘까요? 여자가 자기의 몸을 팔아가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효야, 효.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됐는데 이 기생이 됐는데 그럼 몸을 다른 남자한테 허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가 이 송이의 뭐가 되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위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누가 등장을 하는 거야? 조력자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가 등장을 해서 이제 기생이었던 송이가 지금 이제 공간을 어디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관아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관아라는 공간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송이라는 애와 이 감사라는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필성이와의 관계를 성정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공간감. 송이는 감사가 있는 별당 건너편에 가서 혼자 살고 지내며 감사가 시키는 일을 처리하고 지내며 마음의 기생을 면함을 다행으로 여기라. 자, 감정 동그라미 치셔야죠. 다행이다. 주야로 잊지 못하는 바는 부모의 소식과 장필성을 못 봄을 하나고 동그라미 치시고 이 감사가 보는 데에서는 감히 그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니 혼자 있을 때는 주야 탄식으로 지내더라. 그래서 탄식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해야 될까요? 제가 그렇게 맨날 강조하는 뭐예요? 정보의 인지성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정의 인과성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야? 지금 송이의 포지션은 감정이 지금 여러 가지 나오죠. 뭐야? 기색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느껴요? 다행이라고 느껴요. 누구한테 은혜를 입은 상황이야. 감사한테 은혜를 입은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당장이라도 나가가지고 누굴 만나야 돼? 필성이나 자기를 잃어버린 부모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지. 왜? 상황이 감사가 여기서 사가지고 온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감정을 가져요? 이 한탄이라는 감정을 갖게 된다. 이 한탄의 인간은 뭐예요? 부모와 필성이에 뭘 모르기 때문에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인과인 거야. 얘는 지금 얘네들이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상황이 이 감정과 이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접근을 하고. 근데 감사한테는 그걸 보여줘요? 못 보여줘요? 못 보여줘요. 그러니까 얘는 알아? 몰라 지금? 몰라. 지금 송이의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장필성이 이 소문을 듣고 또한 다행이다. 자, 그럼 뭐 업데이트해야 돼요? 필성이는요 뭐야? 정보를 알아요. 송이가 관아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는 알고 얘는 모르는 상황으로 얘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감사는 송이 있는 별당은 외인 출입을 일절 언급하니 다시 만날 길이 없어 수식으로 지내더니 한 계책을 생각하되. 그래서 얘가 지금 말하는 나 누구를 만나고 싶은데 송이를 만나고 싶은데 뭐가 생겨요? 장애가 생기죠.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장애가 생기니까 나도 감사 앞에서 거행이 하는 관속이 된다면 채봉을 만나기 쉬우리라 하고 여러 가지로 주선하니 이때 마침 감사가 문필이 되는 이방을 구하는지라 필성이 한 길을 얻어 이방이 되니 감사에게 현신하니 감사가 일견 대기하여 칭찬하며 말하길. 그래서 얘는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선택해요? 이방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이방이 됐기 때문에 이 감사와 뭐가 만들어져?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감정 뭐 동그라미 쳐셔야 돼? 대희. 크게 기뻐하는. 그래서 이 긍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아직까지도 얘는 지금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여친은 그냥 모르는 거야. 가위 여옥 기인이나 필성아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승상접하하는 책임이 중대하니 아무쪼록 일심봉공하여 민원이 없도록 잘 거행하라. 필성이 국궁수명하고 차후로 공사문척을 가지고 매울 드라들어 송이의 소식을 알고자 하나 별당이 깊어
지척이 천리라 어찌 알리요. 그래서 지금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정보 그래갖고 얘가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송이에 대한 인지가 이 정보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계속 장애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이쯤 됐을 때 어디에 밑줄 쳐져 있어야 돼요? 어찌 알리요 해야죠. 어찌 알리요. 어찌 알리요. 이 글은 뭐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 편집자적 논평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 편집자적 논평을 찾는데 조금 팁을 하나 드리면 뭐 찾으시면 돼요? 서리법 찾으시면 돼요. 거의 90% 이상이 서리법에서 나와요. 아닌 경우들도 있는데 이렇게 어찌 알리요?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누구 지금 상황을 평가하고 있어? 편집자가, 서술자가 그걸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꿀팁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차시 그때 송이는 별당에 있어 이 감사가 들어와 공무를 쓰라고 하면 판결문을 내리고 하더니 하루는 공사 문서가 하나를 봤는데 필성의 글씨가 완연한지라 속으로 생각하되 이상하다 필법이 장서반님 필적 같으니 하면서 성 나왔죠. 장필성이라는 아저씨였네요. 장서방님 필적 같으니 혹 공청회를 드나드나 라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무 중요해요. 자 여기서 천천히 소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변화가 하나가 일어났죠. 인지가 되기 시작을 해요. 뭘 통해서? 글을 통해서. 즉 글자를 통해서 아예 없던 게 생기는 게 있어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장필성이 왔다라는 걸 깨달았다. 뭐야 X야? X야. 어떤 뉘앙스인 거야? 얘는 뭐야? 의구심이 생긴 거야. 뭐 떠올리시면 돼요 이거? 이거 떠올리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만날 것인가? 여기서는 지금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글자로 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글자로. 누가 봐도 우리 서방님 글씨인데 근데 같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뭘 드는 거야? 의구심이 드는 거야. 의구심.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 이 의구심 때문에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행동이 만들어지죠. 아니 확신이 들었으면 물었을까 안 물었을까? 안 물었겠지. 그래서 물어봐. 요 사이 공사 들어온 것을 보니 글씨가 전과 다릅니다. 이방이 바뀌었습니까? 응, 전 이방은 갈고 장필성이라는 사람이 시켰다. 네 뭐하라 글씨를 잘 쓰지 않느냐. 송이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암암이 기뻐하네. 기뻐하다는요 기뻐하다입니다. 기뻐하다. 그래서 뭐야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이 에스크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인지하지 않았던 게 인지됐죠. 이제는 뭐가 됐어요? 확신이 된 거예요. 요런 변화의 뉘앙스. 그러니까 뭐예요? 기뻐한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얘가 기본이고. 어떻게 하면 만나볼까? 그렇지 않으면 편지를 왕복이라도 할까? 사람을 시키자니 만일 대감이 알면 죄벌이 나올지 몰라 기회를 기다리고 때를 타나. 필성이나 송이나 서로 글씨만 보고 창연이 지나기를 이미 반년이다. 그렇게 반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고요. 서로 상사병이 될 지경이다. 다시 한번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서 그 장애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정보의 인지적 변화가 변하는 거예요. 지금 스텝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예 모르다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제는 조금 알다가 아예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인지시켜야겠죠. 그럼 이 인지를 서로 만나게 되는 그 수단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전형성 때문이에요. 전형성 때문에. 이때는 추구월, 보름이라 월색, 달빛은 명랑하여 남창에 비치었고 공중의 외구력이 공몽의 긴 소리로 짝을 찾아 날아가고 동산의 솔림간에 두견이 슬피우러 불려기를 회답하니 무심한 사람도 마음이 상할거든 독수공방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송이야 오죽할까. 자 끊어봅시다. 여기까지 묻고 두 가지 뽑았어야 돼. 두 개 뽑았어야 돼. 하나가 못 뽑아야 돼. 하나가 배경묘사 뽑으셔야 돼. 요거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감각적 심상이라고 얘기했었죠? 가장 쉬운 방법이 아주 대놓고 나와요. 배경묘사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 분위기 형성이죠. 뭘 하기 위해서 이 송이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들을 표출하기 위해서 깔아주는 거예요. 심지어 A로 묶여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마지막에 송이야 오죽하랴 여기에서 또 뭘 반응해야 돼요? 송이는 오죽하지 않았다.
편집자적 논평까지. 찾고 있으면 안 된다 진짜로. 다 이렇게 찝어낼 수 있어야 돼요. 송이가 모든 심사를 잊어버리고 책상머리에 의지하여 졸다가 기러기 소리에 놀라 눈을 뜨고 보니 남창 밝은 달 발어리에 가득하고 쓸쓸한 낙엽성은 심해를 돋는지라 잊었던 심사가 다시 가슴에 가득하여 눈물이 무심히 떨어진다. 눈물 동그라미 치셔야겠죠. 자, 세 번째 여기서 뭐 찾아야 돼요? 눈물 나왔는데 이 눈물이 떠오른 인과구조가 뭐냐는 거지. 뭘 보고 나서? 달을 보고 나서. 이 달이라는 소재는요 진짜 요망해요. 우리 문학사에서 이 달이라는 소재는 정말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달이라는 소재. 이제 시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등장을 했던 표현이 뭐냐면 얘가 소망의 대상이에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신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지신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좀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나라가 망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행복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부처님의 포지션으로 등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이제 뭐가 될까요? 조금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 조선시대가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임금님이 돼요. 임금님. 이게 이제 충성의 대상이 되죠. 임금님이에요. 임금. 자, 그 다음에 누가 될까요? 그 다음에 얘는 친부. 즉 친부의 대상. 이때는 다른 뭐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연으로 선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연치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학적으로 조금 더 뭐가 될까요? 이제 분위기 설정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이 달이. 이 달도 고즈넉할 수 있어요. 되게 예뻐. 그럼 긍정적인 자연적인 만들인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어때? 나 혼자서 너무 적막해. 슬퍼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분위기 설정, 배경 설정의 그런 소재일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가장 큼직큼직한 것만 잡아도 벌써 4가지나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예요? 이 4번인과 동시에 5번이에요. 다 같은 결이기는 한데 뭐예요? 감정 유발을? 되겠지.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4번과 5번이 이제 같이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있어요 또. 송이가 남창을 가만히 열고 달빛을 내려다보며 탄식하는데 말 건네고 의인법이죠. 달아 너는 내 심사를 알리라. 그럼 왜 할까?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 님을 만났더니 달은 다시 보건만은 님은 어찌 못 보는 거. 너무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우리 여러분 이때 뭐 떠올려야 돼요? 동동 떠올리시면 됩니다. 냇물은 변했는데 나는 안 변해요. 꾀꼬리는 돌아왔는데 님은 안 돌아와요. 꾀꼬리는 정다운데 나는 혼자예요. 이 패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달은 지금 뭐예요? 과거에는 내가 달이랑도 있었고 님이랑도 같이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현재의 나는 달만 있고 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감정이 슬픈 거죠. 이게 지금 표현하는 첫 번째 표현법이고요. 두 번째, 그 옛날 심진강 검은곡 듣던 여인은 만고문장 백남청을 달 아래 만날 적에 마음속에 맺힌 말을 세세히 풀었건만 나는 어찌 방명하여 명랑한 저달 아래서 부득설진 심중사를 하니 가련하지 아니할까. 패턴 똑같죠? 또 뭐 나와요? 또 고사 또 나와요. 고사가 써요. 그럼 항상 뭐 하라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나랑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달빛에 있는 여인은요 누구를 만나서? 남자를 만나서 자기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속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이 여인도 똑같이 그 남자와 떨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견우기녀처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달빛 아래에서. 그래서 자기의 맺힌 말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래야 못해요? 나는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어떤 느낌일까? 견우직녀도
1년에 한 번은 만나가지고 서로의 획포를 푸는데 나는 만나 못 만나? 못 만나. 다음 주에 나올 이제 그 뭐냐 그 규원가 다음 주는 규원가거든요. 이 여인에 대한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죠. 이런 거 나온다고 당황하지 말아요. 얘 속성을 보면 돼. 똑같이 이별의 고통을 느끼고 있던 사람이지만 얘는 그래도 만나서 풀 수 있었지만 나는 못 푸니까 내가 더 슬프다. 나는 그래서 사람은 없어 말 못하나 차라리 심중사를 종이 위에나 그리리라 하고 연상을 내어 먹을 흠칫 갈고 청황모 무심피를 덤벅 풀어 백명화주지를 책상에 펼쳐놓고 섬섬흡수로 봇대를 굳게 주고 장우단탄에 맹맥히 앉아있다가 고개를 돌리어 벽공의 높은 달을 두세 번 우러러 보더니 서두에 추풍 감별곡이라고 5자를 쓰고 상사가 생각되고 생각이 노래되고 노래가 글이 되어 붓끝을 따라 나오니 붓대가 쉴 새 없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감정들 때문에 이런 감정들 때문에 등장한 게 뭐예요? 바로 시가 되는 거죠. 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등장한 게 추풍 감별곡이라는 시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가 앞으로 무슨 역할을 하게 될까? 이 장필성을 만나게 하는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다음 봅시다. 그러면서 중략하고 그 시가 나와요. 그리고 그 시가 나왔던 부분이 그 연도에 수특에 실렸던 작품이에요. 그 옆쪽 부분. 아득한 정신은 기러기 소리를 따라 멀어지고 몸은 책상머리에 엎드렸더니 잠시간에 잠이 들어 주사야몽이 꿈이 되어 강주의 나비같이 두 날개를 떨치고 바람조차 중천에 떠다니며 사면을 살피니 뻔하죠. 현실에서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꿈에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오매불명하던 장필성이 정막공방에 혼자 몸이 전일의 답시를 붙여놓고 울며 불며 전전받침 누웠거든. 야, 전일의 답시 동그라미 쳐볼래요. 전일의 답시. 지금 어디로 공간이 어디로 바뀌어요? 꿈으로 바뀌어요. 꿈으로 바뀌어서 여기서 이 송이와 여기서 필성이가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필성이가 눈물을 지으면서 전일의 답시라는 소재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유추해낼 수 있어요? 과거에 얘네들이 시를 주고 받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를 했었던 전형성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송이가 달려들어 마주 붙들고 울다가 꿈 가운데 우는 소리가 잠꼬드가 되어 아주 내쳐 울음이 되었던지라. 그 다음 표현이 좀 웃겨요. 사람이 늙어지면 상하는 물론이고 잠이 없는 법이라. 갑자기 밑밥을 까는 거예요. 왜? 조력자가 나타내야 되는 이유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때 이 감사는 연광도 80세여울 뿐만이 아니라 일도방백이 되어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하면 백성의 원성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구분에 보답할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있던. 그러니까 누구의 속성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감사님의 속성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애초에 채봉이의 속성은 뭘까요? 예뻐요. 똑똑해. 그리고 지조와 절기가 뛰어나요. 즉 그 당시에 좋은 거 다 때려박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감사가 젊은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한눈에 반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현대 드라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삼자대면이 된단 말이야. 근데 얘 몇 살이야? 80세. 그리고 또 속성을 뭐로 주는 거예요? 아주 듬직하고요. 도리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주 긍정 그 자체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남의 여자 빼앗지 않을 사람이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얘를 여자로 보지 않았을 거고, 그죠? 도리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줄 것이다? 연결해주는 조력자의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속성을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설사 그런 속성이 없더라도 이 포지션에 나오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그래서 생각하네. 그러니까 송이의 방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 바로 이게 뭐예요? 우연성. 이 고전 소설에서 계속 등장을 하는 우연적 작업들인 거죠. 지금 송이가 나이가 18세라 필연 무슨 사정이 있어 저리 하나 보다 하니 가만히 나와 보니 남창을 열고 책상 머리에 누웠는데 불을 돋구어 책상 위에 무엇을 써놓은 것을 보니까 바로 두루마리를 펼치고 본즉 추풍 감별곡이야. 그래서 이거 보고 누구가 얘가 이제 뭘 인지하게 돼요. 아, 이 채봉이가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돼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던 거야? 장필성이. 그래서 다 까발려졌지.
그럼 이제 다 까발려졌으니까 더 이제 잃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얘기해 준다. 그래서 얘가 이제 뭘 해? 얘가 아빠가 되고, 얘가 아버지가 되고, 의 아버지가 되고요. 얘랑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전형적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이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문제가 어디서 등장을 하는지. 자, 23번 보죠. 자, 1번. 송이는 부모의 소식으로 애태우다가 감사의 걱정을 산다. 1번 끝났어요. 뭘 어떻게 읽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행동의 인과를 떠올리는 사람이라면. 감사가 걱정하죠. 감사가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가 울어서. 애가 울었던 이유는 뭐예요? 서방님이 보고 싶어서. 근데 뭐예요? 엄마 아빠 그리워서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렸잖아. 이게 관촌수필이랑 다를 게 뭐 있어? 똑같은 패턴의 글들은 이렇게 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2번. 송이는 필성이 이방이 되었음을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다.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정보의 인지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지울 수 있어야 되고요. 3번. 감사는 필성의 문필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기대를 건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4번. 송이는 필성에서 꿈속이라만 일시적으로 만남을 이룹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일시적인 거예요. 절대로 완벽한 갈등 해소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일시적 해소라는 이미지로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필성은 송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감사에게 숨기고 있다. 즉 이것도 정보의 인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뭐를 통해서 이 채공 갈별곡을 통해서 등장하게 된다. 저 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될 겁니다. 21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나왔단 말이에요. A 뭐예요? A B는 찾았는데 이거 공사문적 판단. 하루는 공사문적 판단을 봤어요. 얘 역할이 뭐예요? 여기가 얘 역할인 거야. 얘 역할은 뭐야? 정보의 인지 역할이다. 두루마리의 역할은 뭐겠어? 두루마리의 역할은 이 감사가 인지하지 않았던 거에서 이제 인지하게 되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3번으로 가볼까요? A를 본 송이는 필성이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죠? B를 필성이 만나지는 못하는 마음을 풀어내. 이 구조가 왜 답이 되는지 생각해 보시죠. 제발. 자, 20번 별표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틀렸다면 또 전형성에 대해서 조금 약한 거예요. 이 달이라는 소재가 등장을 했을 때, 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소재들이 등장했을 때 전형성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리더라고. 1번. 송이가 필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의탁하는 대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상이 될까요? 이 대상인 거예요. 이 대상.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용이 없었어요. 2번. 자연물의 다양한 소리와 어울려 송이의 외로움을 심화하게 됩니다. 뭐 찾아야 돼요? 이거야. 결국은 뭐예요? 이거 찾는 거잖아. 이미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3번. 송이가 자신의 심사를 들추어내어 감정을 토론해야 하는 인격화. 제발. 뭐가 되는 순간? 말을 건네는 순간 얘는 의벌입니다. 4번. 송이의 처지와 대조되는 옛 이야기를 환기시켜 스스로에 대한 연민을 표출하죠. 뭐야? 옛 이야기 나와요. 이 사람은 말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내가 존나 슬프다. 5번. 송이에게 필성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제발요.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떠올리다, 회상하다,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다. 다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반응하는 건 시간적이다. 생각하시면서 1번 찍으시면 되겠죠. 1번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님한테 가가지고 좀 지켜주려. 이런 식의 구절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23번도 보기 내용은 그냥 갖고 계셔야 됩니다. 갖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틀린 구절을 조금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능력치를 보느냐, 결국 이게 어떤 사건과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3번 한번 보죠. 디귿은 공청에서 일어난 최근의 변화에 송이가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여기서의 디귿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요사이 글자가 바뀌었는데, 요사이 글자가 바뀌었는데 혹시 사람이 바뀌셨습니까? 이거죠. 충분히 괜찮은 이야기인데, 송이가
공청회를 돕기까지의 과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이 글에서는 수많은 요약적 글들이 많았었죠. 반년이 지났다.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을 휙휙 넘기는 작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 사이라는 건 충분히 앞에 수많은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다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요 사이는 뭘 요약하고 있는 거야? 남자 주인공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요 환심을 사면서 이방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포인트인 거지. 뭐가 포인트가 아니야? 앞부분. 이 채봉이가 감사님한테 송이가 돼가지고 들어오는 이 부분을 요약한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시간감을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요 사이는 이때니 이때니. 그걸 이제 느꼈어야 요 3번을 명확하게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럼 공간감, 시간감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작품은요 전형성이 진짜 중요해요. 이것도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이 소설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앞으로 EBS 작품들이 등장을 하면 그런 것들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두세요. 근데 이 제목이 이것만 얘기해 줄게요. 이거 제목이 뭐예요? 채봉 감별곡. 즉 이 채봉이가 뭘 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감별을 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감별을 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왜 감별을 할까? 다 여기랑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앞부분의 이야기만 살짝 해드리면, 원래 채봉이가 있어요. 이거 빠지면 필요 없어. 채봉이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엄마가 있고, 우리 아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필상이가 있었죠. 이야기는 뻔해요. 항상 이렇게 사랑을 빠지는데 결국은 누가 반대해요? 엄마 아빠를 반대를 하거든요. 이 작품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존나 나쁘게 나옵니다. 엄마 아빠가 얘가 욕심이 되게 많아요. 전형적인 돈은 존나게 많은데 뭔가 권위가 없는 전형적인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만 많고 권위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뭘 추구하겠어요? 벼슬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냐면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가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뭘 얻기 위해서? 벼슬을 돈으로 사기 위해서.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이 딸의 이 사위값을 찾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여기 이 시골 바닥에서는 자기의 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필 이제 이렇게 간 사이에 누가 이제 눈을 맞게 되는 거예요? 채봉이와 필성이가 눈에 맞게 됩니다. 서로 막 손수건 떨구고, 서로 이제 시녀를 통해서, 여기 시녀가 있거든요. 시녀를 통해서 서로 이제 시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키워나가고, 이제 이걸 누구한테 들키게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들키게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들키게 돼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보니까 얘가 괜찮아. 근데 항상 남주인공의 포지션은 뭐냐면요, 몰락한 충신의 아들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명분은 있고 능력도 뛰어나. 누가 봐도 이제 과거복장할 것 같은 애야.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이제 좀 괜찮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허락을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하필 아빠가 이 서울에 가서 이 벼슬을 살려고 하는 우리 높으신 탐관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탐관오리랑 이제 딜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이쪽 이 작은 지방에 벼슬자리 하나 줄게. 그래서 이제 딜이 됐는데 어떤 남자가 애가 들어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가는데 애가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얘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 채봉이도 저렇게 서울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딱 그걸 들었던 이 탐관오리가 딱 나쁜 생각을 드는 거지. 아이가 참 예쁜가? 저 우리 서울 바닥이 우리 지역에서 제일 예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 그 사람 뭐로 주지 않겠니? 첩으로 주지 않을래? 그럼 내가 첩으로 너 딸내미를 첩으로 주면 네가 나의 장인 어른이 되면 내가 서울에서 제일 높은 거 줄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얘가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돌아왔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렇게 결혼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엄마도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도 왜 늙으신 애한테 주는 거니까. 근데 결국은 뭐예요? 얘도 벼슬에 눈 먹어가지고 이제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묶여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서로 이상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항상 지조와 절개를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이 엄마와 그래서 이제 얘가 도망치려고 전전긍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는 무슨 작업을 할까? 이 상황 속에서 여인이 벗어나려는 전형성이 있어요.
무슨 작업을 해야 될까요? 남장하면 돼요. 남장하면 돼요. 남장에서 도망을 치거든요. 근데 하필 그때 뭐가 들어요? 도적이 들어요. 왜? 이 엄마와 아빠가 돈을 주렁주렁 들고 다녔던 거야. 그게 누구한테 소문이 난 거야? 도적한테 소문이 난 거지. 그래서 여기를 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다 뿔뿔이 헤어지고 채봉이도 그걸 모르고 남장을 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빠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딸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가가지고 딸 드릴 테니까 딸 좀 찾아주시고 벼슬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갔는데 통과론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돈도 없고 딸도 지금 못 찾았잖아. 그래서 아빠를 가두고요. 아빠를 오게 가두고 엄마한테 시켜가지고 빨리 딸내미 찾아와. 딸내미 찾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딜을 걸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엄마 찾아와가지고 이제 채복이를 찾게 되고 이제 채복이는 어쩔 수 없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 돈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생이 되는 거예요. 이 뻔한 스토리거든요. 이게. 근데 봐봐. 기생이 됐어. 기생이 됐으면 뭘 해야 돼요? 몸을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첫날 밤은요. 이 사람의 순결은 항상 뭐예요? 경매를 붙여요. 그러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 이게 전형미, 이 기생의 첫 여성성, 그 처녀성을 항상 이제 선택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경매를 붙여요. 가장 높은 걸로 이제 팔기 위해서. 근데 얘가 기생을 하면서 조건이 뭐였냐면 자기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한테 첫날 밤을 바치겠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기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의 시험이 뭐였을까요? 이때의 시험이 뭘까요? 얘가 노래 하나를 써요. 시 하나를 씁니다. 그 시에 대한 답. 가를 쓴 남자만 내가 첫날 밤을 해주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시의 물음과 답은 언제 썼던 얘기일까? 얘들이 처음 만났을 때 이 채봉이와 필성이가 서로 사랑 얘기를 했었던 그 시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답을 알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제목이 뭐예요? 채봉이가 감별하는 노래라는 뜻으로서 채봉 감별곡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거죠. 그럼 또 전형성이 만들어지는 거지. 헤어졌잖아. 그럼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만나기 위해서는 이 이별과 만나기 위해서는 소재가 필요하다고요. 그 소재가 바로 뭐였던 거예요? 바로 이 노래였던 거지. 그래서 이 노래가 서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노래에 대한 답을 맞춘 사람이 이 채봉이의 이 송이의 첫날 밤을 가져갈 수 있다. 그게 이제 장안에 퍼지고 그걸 누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장필성이 알게 돼. 그러니까 첫날 밤을 보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뭘까? 그렇게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문제가 뭘까? 첫날 밤을 보냈으니까 그 다음 남자들을 만나야 된단 말이야. 첫날이 끝났으니까. 그럼 그때 누가 등장하게 되는 거야? 이 감사님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뒤쪽 얘기가 흘러가게 되는 거야. 요게 전형성. 이런 혼사장의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작품들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를 조금 보도록 합시다. 됐죠? 과제 봅시다. 과제는 또 복잡하니까 좀 봐봐. 과제 봐봐. 1번 당연히 우리 주간지 하시면 되고요. 주간지는 신유형 가나형 묶여있는 거 위주로 조금 넣어놨습니다. 가나형 묶여있는 거 위주에다가 최근 문학 2편 그렇게 넣어놨으니까 잘 하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9월. 얘도 쉬웠어요. 2022학년도 9월 볼 텐데 얘도 되게 쉬웠습니다. 이 웃긴 놈들이 6월 걸 쉽게 나오고 수능을 개어렵게 나와가지고 이번에 개박살이 났는데 9월도 푸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보시고. 세 번째 영상 홍민곡 드릴 거예요. 드렸죠 이미. 홍민곡과 하민곡. 그리고 앞에 시조 9편 있습니다. 해법문학 통해서 그리고 오늘 드리는 추가 과제 다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들으시고 과제 푸셔야 돼요. 과제 하시고. 진짜 이것도 모르면서 수능 특강에 있는 지조절개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네 번째. 그 다음에 추가 과제의 문법 혹은 우리 엄매 말고 화를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푸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해당하는 부분에 맞춰서. 다섯 번째 오늘 비문학에서 뭐 했어요? 비문학에서 인과 했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이렇게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게 이제 예전에 여러 번 했었던 P는 Q, P는 P 이 구조가 있어요.
이 관계, 모순 관계, 반대 관계하는 수능적 C가 있거든요. 이거 영상 올려드립니다. 수능 비문학. 원래 얘도 하고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조금 템포가 좀 어긋났어. 그래서 이거는 영상 처리할 테니까 그것도 들어보시고 풀었던 거야. 풀었던 건데 영상 통해서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요거 두 개 세트를 조금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유가 되면은 다 영상이긴 한데 여유가 되면은 오늘 못했던 시 해설, 소설 해설, 문법 해설은 이게 3시간 부족해. 이런 것들은 다 영상화 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카톡이 올라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게 어떤 거에 해당하고 이때 못했던 부분들 더 추가해 주신 거구나 생각하시면서 더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필수고 다 필수야. 다 해. 하세요. 7번째 이렇게 많지. 7번째 지금 EBS 들 건데 이게 뭐냐면 작년 EBS 거예요. 작년 EBS인데 오늘 제가 설명해드렸던 작품들 있죠. 6월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때 뭐가 나왔길래 지금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를 조금 경험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마인드 세팅이 돼야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올해 수능 특강도 조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드리고 이건 좀 편히 푸세요. 해설까지 같이 있어서